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어떻게 계속 국회에 계세요? 예, 지금 5일째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자, 오늘 오후 5시부터가 맞습니까? 표결 시작이?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오후 5시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탄핵안부터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통상 이제 국회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는 예. 원래 이제 인사에 관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윤석열 탄핵안이 먼저 처리되게 되는데 예. 다만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이 먼저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아예 투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네. 만약에 그런 거를 선택을 한다면 저희들도 안건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등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국회의장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저희들이 내게 되면 네네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거 안건 처리 순서를 바꾸자라고 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게 되면 그걸 또 표결을 통해서 안건 처리를 변경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박성준 원내 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앞당기는 이야기를 이제 그때 박성준 수석이 하셨고 예. 그 이유를 뭐냐면 표결 지연 그 가능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지연을 해서 만약에 72시간을 넘겨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당의 고민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네. 법에 정한 투표 시간을 넘기 때문에 그건 투표 불성립 혹은 부결 처리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72시간이 꽉 차는 게 일요일 오전 0시 48분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전에는 무조건 이게 이제 표결이 그러니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집단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네네. 저희들이 그 투표 개시 선언을 하고 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 투표 개시 선언을 좀 늦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까지도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안건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좀 그 민주당 차원에서 파악한 게 있을까요? 지금 어제도 의총을 통해서 갑론을박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대체적으로는 탄핵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지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예. 그러니 좀 천천히 하더라도 네. 우리 개인들의 국회의원 개별의 정치적 이익,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네. 지금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국민의 안위, 국민의 뜻은 네.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관심사를 최대한 단순화하면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8명 이상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를 했을 때 그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아주 단순합니다. 제안 이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는 네.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그 결의문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18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행위라는 게 내란 행위에 해당하고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무효로 해야 된다라고 선택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명백한 위헌으로 판단한 분들이 그 위헌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머뭇걸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모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 또 심리적 상태가 되고 있는 거냐. 그건 너무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다가는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당장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어디에서 뭐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아마도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겠다 공개적으로.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사과나 반성이 아니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해서 네. 뭐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만류하기도 하고 네. 하여튼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그리고 국회를 오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한다면 예. 과거에 닉슨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져서 당장 네.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뉴스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의 히읗자도 머릿속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오히려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탄핵 표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고, 근데 물론 입장 내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도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친윤 쪽에서는 네. 그렇게라도 해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12명의 그 여당 광역단체장들이 제시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과하고 이선 후퇴하는 거. 예. 뭐 그 내용들을 아마 이제 수습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사과를 하더라도 진정어린 사과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제에서 이선 후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예. 이선 후퇴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미봉책으로 때울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성사는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중으로라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제 오후에도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이 불안함, 네. 이 위험한 대통령을 결국은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정치와 정당 네. 그리고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치 정당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고민하고 서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민주당으로 군 내부부터 시작해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유의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제보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군 내부의 뭐 이동이라든지 병력 배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군 작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다 종합해서 어제 오전에 긴급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행히도 뭐 특전사라든지 수방사라든지 이런 사령관들이 더 이상 계엄에 동원될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또 국방부 차관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약간 내부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 있습니다. 혹시 이 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예. 지금 토탈 5명이 모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임의 성격은 좀 파악을 하셨어요, 당에서? 그 모임은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상황, 그러니까 12.3 윤석열 내란 사태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아마 실패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수습책 같은 것들을 이제 모색했던 회의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임부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제2, 제3의 이 내란 사태 기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혹시 추가 고발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김영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뭐 8명에 대해서 이미 고발을 했었고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회가 계엄령을 중단시킬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당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등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은 내란에 참여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오늘 발의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오늘 발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